경제를 듣습니다. 성공을 부릅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투자 가이드 시간에는 주식 투자를 조금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시세라든가 수익률만 따지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행복하고 재미있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전해주신다고 하네요. 와이즈금융 컨설팅의 이영주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너무 불안하니까 네. 동학개미 운동으로 거의 바닥 근처에서 샀다 싶으니까 조금 안심은 되면서 또 언제 2차 대유행 같은 게 올지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가 과연 재미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 졸이게 하는 건데 네.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보면 주식이 재미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사고 팔고 돈 벌고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런 경우에는 오르면 재미있고 떨어지면 재미없잖아요. 그럼요. 그게 아니고 예. 자산이 항상 늘어나기만 하는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늘어나기만 한다. 네. 자산 가격이라는 게 이제 특히 주가라는 게 늘 오르고 내려서 변동하는 건데 어떻게 자산이 계속 오르기만 합니까? 우리 공식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자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공식이 뭐냐면 주가 곱하기 보유 주식 수입니다. 그렇죠. 내가 몇만 원에 샀냐도 중요하지만 몇 주를 샀냐도 중요하고 그 두 개를 곱해서 내 자산의 금액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다 주식을 가격으로만 봤어요. 주가만 봤죠. 그렇죠. 주가가 얼마냐?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내 자산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 보유 주식 수로 보면요, 굉장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뭐 어차피 주가 떨어지면 손해 볼 텐데 보유 주식 수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투자에서는 수익과 손실은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럼요. 이제 수익 손실이라는 말 자체가 주식을 지금까지 우리는 가격으로만 봐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인한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주가 떨어지면 손실을 보는 거고 올라가면 수익 나는 거고. 자, 그런데 보유 주식수로 바꿔서 투자해 보시면 제가 지금 그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들하고 실제로 많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 주식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지금은 댓글들이 뭐라고 달리냐면 주식 수 늘어나는 게 재미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주가와 조금 다른 측면이 좀 있긴 하겠군요. 네, 약간 잊어버리면서 숫자 개념으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주가라는 개념으로만 볼 게 아니라 보유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한번 보자 이런 얘기인데 네. 어떤 차이가 날까요? 이게 투자 금액으로 보시면 예. 일희일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네, 근데 주식 가격은 내가 조절할 수 없는 항목이잖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가는 내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유 주식수는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팔지 않으면 항상 고정돼 있고요. 내가 사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마이너스가 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긴 한데 네. 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식 투자 자산은 주가 곱하기 보유 자산인데 보유 자산 숫자는 내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거니까 계속 조금씩 늘려나가는 재미가 있을 텐데 네. 그러면서 그 곁눈질로 주가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거든요. 보면 주가가 하락해서 손실이 발생한다. 그럼 마음 아픈 건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이거 습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아하. 하루아침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투자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감성적으로 투자하지 말고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투자해라.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가격을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원금이었어요. 그렇죠. 원금에 집착하면 아무래도 이성적인 투자가 불가능하죠. 예를 들면 뭐 다 아시다시피 10,000원짜리 주식이 5,000원 되는 거는 50%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거죠. 예. 하지만 얘가 다시 10,000원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수익률이 100%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00% 수익을 나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른바 무리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이 잃은 건 있고 5,000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 머릿속엔 계속 원금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예. 그 원금을 기억하고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 그것이 더 큰 손실을 가져오고 그래서 원금을 기억하면 주식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제 이걸 잊기가 어려운 게 피땀 흘려 모은 돈이거든요. 네네. 원금이라는 네. 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잊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해서 그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보유 주식 수에 집중을 하면서 꾸준하게 내가 주식을 매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 생각하시는 거죠. 나 주식 1,000만 원 갖고 있어.
이게 아니라 예전엔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내가 무슨 주식을 200주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유 주식 수에 집중해라. 네, 다음 달에 50만 원씩 더 살 거야. 이게 아니라 다음 달에 10주 더 살 거야. 내 목표는 5천만 원 만드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내 목표는 1000주, 5000주, 10,000주를 보유하는 거야. 이렇게 한번 보시는 거죠. 네. 이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 우리 예전에 예. 우리 정말 수십 년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재테크했던 방식이 있습니다. 네. 왜 그 부모님들이 이제 은행 가서 적금 예금 가입하시면서 이제 통장을 가입하시는데 이렇게 부모님 서랍을 열어보면 통장이 막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 한 군데 넣어도 될 법한데 통장을 여러 개로 이제 쪼개서.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통장 늘리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통장 개수가 늘어나면서 이 통장에 얼마나 들어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면서 나는 부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또 가서 가입하고 싶고 또 좋은 상품이 나오면 또 가서 가입하면서 그러면서 저축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축하는 습관이 생기고.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주식을 가격으로 보면 습관이 될 수 없어요. 계속 오르고 떨어진 걸 반복할 뿐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보유 주식 수를 내가 꾸준히 늘려가야지. 내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한 달에 10주씩 사서 내가 분명히 5년, 10년 후에는 이 회사에 정말 아주 많은 주식을 갖고 있을 거야. 이런 목표를 가지고 보시면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습관처럼 주식을 투자하자는 말씀이신데 그 간접 투자 상품이지만 이미 적립식 펀드 같은 걸 통해서 매달 정해진 금액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이제 원래는 개별 주식을 너무 가격 중심으로 옛날에 수십 년 전에 막 투기로 했다가 뭐 2000년대 초중반부터 우리가 적립식 펀드를 통해서 예. 주식을 제대로 한번 우리가 꾸준하게 사보자. 네. 분산 투자, 분할 투자 개념이 도입돼가지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사실 이 펀드라는 것 자체도 기준 가격 중심으로만 운영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종목을 사는지 얼마나 사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중심으로만 보게 되었고 맨날 통장 열어서 보는 게 얼마 올랐네, 얼마 떨어졌네 이것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원래 투자라는 것 자체가 성장성이 높은 회사에 투자해서 함께 성장하는 게 이제 주식 투자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투자의 본질에서 좀 멀어져서 자꾸 본질에서 파생되어 있는 펀드, ETF, ELS, 여러 가지 랩 이런 상품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주식의 본질이 있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볶음밥. 네. 볶음밥 맛있잖아요. 근데 볶음밥만 먹다 보면 재료 각각의 맛을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좀 적응이 어렵더라도 우량주 중심으로 직접 사서 주식을 늘리는 것이 재료 각각의 맛, 주식의 본질에 접근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당 같은 것도 뭐 부가적인 수익이 될 수 있을 테고요. 그렇죠. 이 그 보유 주식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배당주를 중심으로 투자하신다면 네. 추가적인 이득이 있는 게 뭐냐면 그렇죠. 배당 다 아시다시피 배당은 가격에 따라 투자 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수에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내가 주당 1,000원씩 배당 받는다 그러면 10주 있으면 10,000원 받는 거지만 100주 있으면 10만 원 되는 것이고 이렇게 배당에 집중하고 배당주를 사신다면 결과적으로 보유 주식을 늘려가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다. 단적으로 삼성전자의 그 배당을 많이 주는 우선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선주 같은 경우에 외국인 투자 비중이 90%입니다. 그렇더군요.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배당을 받아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전부 90%를 외국인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보유 주식수에 집중하면서 배당도 받고 또 습관적으로 투자를 좀 많이 이렇게 해나가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업의 진정한 주주가 되는 길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와이즈 금융 컨설팅의 이영주 대표가 주식 투자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